아줌마, 여기서 피하세요, 빨리요. 김정희 회장이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와락 달려들어 그녀를 꼭 안고는 옆으로 넘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방금 전까지 김정희 회장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이끄는 김정희 회장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채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어요? 남자아이의 눈빛이 또래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푹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는 급하게 엑셀을 밟고 그 자리를 떠났죠.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너는 대체 뭐 하는 거니? 너 소매치기지? 사실 김정희 회장은 처음에 이 아이를 의심했어요. 아까부터 따라다니는 게 느껴져 경계하고 있었죠. 저 소매치기 아니에요. 저 오토바이 아저씨가 아줌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골목 저쪽에서부터 아줌마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따라온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을 따라온 건 소매치기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아이가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니요. 얘야, 너는 다친 데 없니?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죠.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김정희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아이 생각만 났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저택이지만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적막했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액자 속에는 25년 전 5살 된 어린 딸의 사진이 있었어요. 똘망똘망한 눈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였죠.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김정희 회장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무 바빴구나. 미안해. 25년 전 김정희는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회사를 일궈나가야 했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고 어린 서연이는 늘 부모에게 맡겨져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늦게 집에 돌아온 김정희를 맞이한 건 울부짖는 부모의 목소리였죠. 사장님! 서연이가 없어졌어요! 공원에서 잠깐 한눈팔 사이에! 그날부터 김정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경찰서를 드나들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각지를 뒤져봤지만 딸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CCTV도 없던 시절이라 단서 하나 찾기 어려웠죠. 시간이 흘러 사업은 성공했지만 김정희의 마음엔 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서연아,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30이겠구나. 결혼도 했겠지? 아이도 있을까? 그 순간 오늘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다시 만나봐야겠어. 제대로 된 감사도 표하지 못했고. 다음 날 오후, 김정희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어제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말이죠. 근처 상가들의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소년이 동네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정희는 직접 그 동네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조용히 나섰죠. 골목 어귀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김정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어요. 안녕. 어제 나를 도와준 아이구나. 어? 아줌마! 안 다치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소년의 이름은 이지민이었어요. 너무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죠. 김정희는 지민이에게 어제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뭘. 그냥 아줌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내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민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엄마가 고아라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맨날 무시해요. 아빠도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해요. 김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린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빨리 커서 돈을 벌면 엄마랑 둘이 살 거예요. 그때였어요. 지민이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걸이가 김정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부서진 작은 펜던트였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자세히 보니 그건 하트 모양 펜던트의 절반이었어요. 김정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민아,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요. 엄마가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부러뜨려서 이것만 남았어요. 김정희 회장이 꺼낸 또 다른 목걸이. 25년 동안 간직해온 하트 펜던트. 딸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목걸이의 반쪽이 있었어요. 지민이에게서 집 주소를 알아낸 후 개인 탐정까지 고용해서 그 가족의 일상을 조사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민이는 분명히 자신의 외손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인 한서연. 바로 사라진 자신의 딸이었죠. 서연이 내 딸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탐정이 보내온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거기엔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한서연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마치 가정부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어휴, 이것도 제대로 못 닦았네. 역시 고아 출신은 달라. 가정교육이란 걸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 쯧쯧, 어디서 이런 모자란 애를 데려와서. 김정희는 화면 속 딸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소개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수지예요. 서연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 수지씨, 어서 와요. 진짜 재벌집 딸답게 품격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계속 여기 놔두실 건가요? 아, 서연이? 곧 정리될 거예요. 서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또 뭘 깨뜨린 거야, 정말 하는 일마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세 번째 영상에서 김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그 수지라는 여자가 거실에서 대놓고 서연이 흉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 그냥 내보내면 안 되나요? 거슬렸어. 진작 내보내려고 했는데 진드기처럼 달라붙으니 원쯔쯔. 아들 하나 낳았다고 지가 우리 집에서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어머니, 지민이도 제가 키우면 되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지가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대놓고 서연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자존심도 없으세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물러나 주세요. 지민이가 있어서. 지민이는 우리가 어련히 잘 키울까? 전문 가정교사도 붙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낼 텐데 서연 씨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그 순간 서연이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수지는 더욱 거만하게 웃었죠. 배운 것도 없는 거지 같은 엄마 밑에서 지민이가 좋을까요? 그때였어요. 지민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죠.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지민아. 엄마는 괜찮아. 지민아, 아줌마가 너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 아줌마랑 아빠랑 살면서 좋은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 싫어요. 전 엄마랑만 살 거예요. 화면을 보던 김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니요. 마지막 영상이 결정타였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서연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온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느라 지쳐 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는 내일까지 다락방 정리하고 내 짐 정리해도 너 하나 없어지면 되는데
고집 피우지 마라. 지민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알지? 더 이상 기생충처럼 우리 집에 빌붙을 생각 말고 어디 가서 식모살이라도 하면서 내 앞가림 하려무나. 그 순간 서연이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감히 내 딸을 이런 식으로. 김정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딸에겐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그녀는 개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집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재산 상황, 사업체, 그리고 최근에 저를 노리던 괴한들과의 연관성까지 모두요. 이틀 후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어요. 서연의 남편 이진욱의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재벌 딸이라는 수지를 끌어들이는 계획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오토바이 괴한의 정체였어요. 회장님,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진욱의 사촌형입니다. 회장님, 회사와의 부정계약 건이 있더라고요. 발각될까봐. 회장님을 해치려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서연 씨는 고아원에서부터 혼자 독립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김정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날 저녁, 김정희는 직접 그 집으로 향했어요. 몰래 담 너머로라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거실에서는 이진욱과 수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편안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서연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내일 아침에 김치 냉장고 청소하는 거 잊지 마. 네, 어머님.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전 저런 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수지 씨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서연이 다 시켜. 그냥 지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김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 거지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민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지민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숙제나 해. 엄마, 우리 둘이서만 살고 싶어. 서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담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내가 왜 이제야 찾았을까? 내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진우가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전에 실패했다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김정희 회장을 제거해야 돼요.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들이었어요. 좋아,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자. 이런 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다음 날 아침, 김정희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25년 넘게 건설업계를 이끌어온 그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온 거였죠. 이진욱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즉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이진욱 가족들의 사업체 리스트도 만들어주고요. 이진욱의 회사는 김정희 그룹의 하청업체였어요. 시아버지는 작은 철강업체를, 신우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김정희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업들이었죠. 첫 번째 타격은 정확히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정희 그룹에서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해왔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이유라도 물어봤어?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욱은 급히 김정희 그룹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모든 연결고리가 차단된 상태였어요. 같은 시각, 시아버지의 철강업체에도 재앙이 닥쳤어요. 뭐? 은행에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왜 갑자기?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보로 잡힌 공장 부지도 재평가를 통해 가치가 대폭 하락했고요. 김정희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정교했어요. 신우이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무조사가 들어갔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김정희 인맥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죠. 오후 2시, 세 번째 충격이 이어졌어요. 오빠!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갑자기 주요 거래처들이 다 계약을 취소한다고! 신우이까지 완벽하게 손을 봤어요. 김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더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김수지라는 여자의 배경도 철저히 파헤쳐 주세요. 저녁 7시, 이진욱의 집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하루 만에 가족 전체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뭔 일이야?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김정희 그룹에서 연락도 안 받고.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던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김정희 회장이 진규가 해치려고 한 거 눈치챈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진규 형은 이미 단단히 단도리에 놨는데요. 김정희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마쳤어요. 경제적 타격을 통해 그들의 오만함을 꺾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이틀 후 아침 8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모든 주요 언론사에서 동시에 특종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김정희 회장의 잃어버린 딸, 25년 만에 발견.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TV 화면에는 서연이의 과거와 현재가 상세히 공개됐어요. 5세에 실종된 후 고아원에서 자란 사연,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서 당한 온갖 학대들이 낱낱이 보도된 거였죠. 저게 뭐야? 우리 집이 TV에 왜 나와? 완전히 망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뉴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정희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제 딸은 25년 동안 제가 찾지 못한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며 받은 멸시, 가정부 취급, 그리고 남편의 공공연한 불륜까지 모든 것이 전국에 알려진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수지의 정체가 밝혀진 거였어요. 그럼 이진욱 씨와 함께 있던 김수지라는 여성은 가짜 재벌 딸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폭로와 함께 김수지의 과거가 모두 공개됐어요.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가짜 신분증 사용 등 범죄가 밝혀졌어요. 수지 너 정말 사기꾼이었어?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폭로는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저를 해치려 했던 괴한은 이진욱 씨의 사촌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회사와의 부정 계약 건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경찰이 이진욱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이진욱 씨,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진규 형이 혼자 한 일이야. 김수지도 곧바로 사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요. 하루 만에 그 집은 완전히 폐가망신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집이 그런 집이었어? 완전 사기꾼의 범죄자 집안이네. 그 며느리가 재벌집 딸이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엄마가 있었다는 것도, 그 엄마가 바로 지민이를 구해준 두 분이었다는 것도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내 친엄마가 계시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김정희 회장이 직접 찾아온 거였죠. 25년 만에 마주하게 될 모녀 상봉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김정희 회장이 천천히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내 딸 서연이.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향기, 그리고 엄마 품의 따뜻함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엄마, 정말 엄마예요? 내가 그동안 단 하루도 너를 찾지 않은 날이 없었어. 김정희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지민이는 엄마를 안고 있는 김정희 회장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아줌마, 어떻게 여기에? 지민아, 나는 내 외할머니야. 내 엄마의 엄마란다. 25년 동안 너희를 찾아 헤맨 할머니란다. 지민이는 주저하다가 김정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겼어요. 고마워, 지민아. 내가 할머니를 구해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그날 오후, 김정희는 서연과 지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비어있던 집이 마침내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엄마,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란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지민이 역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1년 후, 서연은 김정희 그룹의 이사로 일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지민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김정희 회장 저택에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서연의 전남편 이진욱과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양손에 보따리를 가득 들고 있었고, 이진욱은 입에 장미꽃을 물고 있었거든요. 어머, 서연아, 우리 며느리님.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다 해왔어. 며느리라고 하셨나요? 전 이미 이혼했는데요. 그러자 이진욱이 갑자기 입에서 장미를 빼더니 무릎을 꿇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프로포즈 할 때처럼 말이에요. 공주님, 공주님! 나의 사랑하는 공주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신우이는 아예 서연 앞에서 절을 하더니 신발을 벗기려고 했어요. 언니! 제가 언니 신발 벗겨드릴게요. 발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예전에 언니가 저 얼마나 잘 도와주셨는데. 그때 김정희가 나타났어요. 우아한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를 보자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회장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서연이를 정말 딸 같은 며느리로 대했어요. 딸 같은 며느리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돈 앞에 양심도 체면도 없는 거지 근성,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네. 그 순간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옛 아빠와 할머니들을 보자 표정이 일그러졌죠.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죠. 다들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서연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저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식모 취급하던 분들이 지금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 실장 뭐해?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요. 서연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진욱과 시어머니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리쳤죠. 서연아, 우리를 잊으면 안 돼.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은혜요? 엄마를 괴롭힌 게 은혜예요? 다신 오지 마세요. 문이 닫히자 세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나갔어요.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